국민의힘 이제 집권 여당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권성동 의원이 15분 전에 선출됐습니다. 4선 중진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얼굴이 밝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포부 계획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야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발 맞춰서 또 야당을 설득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라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야당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관계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 그 야당과의 조율을 말씀하셨으니까 야당 먼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야당 쪽하고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제 다수당이니까 협치가 잘 돼야 될 텐데, 야당이 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하고는 좀 관계 어떠신지, 야당 의원들하고는 좀 원만하십니까? 예, 제가 사선 의원이고 그동안 법사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해서 각종 특위라든가 국정조사 특위에서 간사회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친분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만큼 그분들에게 좀 협조를 구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저보다 선수는 아래입니다만은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면은 민주당도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당인인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니까 좀 더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당장 이제 현실로 들어가면 야당에서는 용산 이전도 그렇고 지금 정부조직법도 그렇고 뭐 청문회도 그렇고 만만치는 않단 말입니다. 또 야당은 원래 반대를 하는 곳이고, 그래서 예. 그게 과연 잘 될까? 그게 궁금합니다. 청와대를 해체해서 저항적 대통령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깊은 뜻인데,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한 만큼 청와대 이전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야당이 송국 검증을 하는 것은 그건 야당의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그 검증 기준이라든가 그 판단 원칙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제가 찾아가서 읍소하고 설득하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은 야당도 옳은 정책 또 바른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조금 전에 봤는데요. 최근에 통화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끝나고 선출된 다음에 통화하시거나 그 전에 통화하시거나 만나신 적 있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통화하거나 직접 뵙고 또 시중에 여론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도 원내대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축하 전화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짧게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해 봅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원청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긴 네. 얘기는 못 드렸고요. 나중에 따로 전화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원내대표님께서 윤석열 당선인하고는 뭐 워낙 친구지만 중마고우지만 쓴소리 뭐 직언 제일 많이 내가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최근에 하셨던 쓴소리 중에서 좀 기억이 나는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당선된 이후에는 뭐 특별히 쓴소리라기보다는 지금 인수위가 이제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고 해서 특별한 쓴소리나 직언은 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 내에서도 청와대 입주한 후에 한 1년 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점진적인 이전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이번에 가야지 청와대를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1년 뒤에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당청 관계는 뭐 원활하게 잘 되겠죠? 큰 걱정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뭐 서로 깊은 그런 신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당선인께서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이제 잘 안착되려면은 지방선거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방선거 지금 이제 경기지사도 약간의 이제 마찰음이랄까요 생기고요. 지방선거는 어떤 전략으로 치르실 생각입니까? 결국은 권력이라는 거는 여야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지난 21대 총선 2년간을 보셨습니다마는 국회 의석수가 180대 100석 정도로 이렇게 심대한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 권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80%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이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춰야만 그것이 결국 국민민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호응하는 많은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이걸 빨리 국정과제로 결정을 하고 이를 정책화하고 또 법제화하는데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기지사 후보로 대변인 하시던 김은혜 의원이 나온다고 하고 또 이제 원내 사령탑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 의원이 맡으셨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일이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은 균형과 조화가 좀 실종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도 5% 차이로 저희들이 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기지사 예선 과정에서 당내 경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끌어야 본선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은혜 대변인이 출마 선언한 이후로 이 경기지사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누가 우리 당 후보가 되든지 간에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김은혜 의원이 나가시는 게 그래서 경쟁이 경선이 이루어지고 네. 또 그 경쟁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 후보가 결정되면은 그 시너지 효과로 본선에서 우리가 좀 더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윤심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오늘 대표님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뭐 큰 공헌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당선되신 다음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거취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든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까지 얘기하면은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든지 이런 발언들이 이제 다소간 직설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권 대표님이 좀 이렇게 발언의 수위가 좀 세신 편 아니냐 이런 거를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충고를 잘 받아서 사안에 따라서 조금 세게 발언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부드러운 표현, 어휘를 선택해서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또 놓이고요. 여야 간에 협치 잘하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권 대표님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